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입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오늘 대화가 떠오릅니다. 분명 오랜만에 만난 자녀와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아이의 눈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시선은 이미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2시간 내내 혼자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찜찜함은 밤새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랜 친구와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길, 문득 내가 오늘 친구에게 근황을 제대로 물어봤나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말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계속 떠들었구나 싶고 헤어진 뒤가 이상하게 씁쓸합니다. 상대도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그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부터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약속이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어쩐지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선뜻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젊었을 땐 오히려 과묵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문이 열리면 좀처럼 닫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넘쳐나 상대의 말어리를 끊기 일쑤입니다. 이게 대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년의 품격을 갉아먹는 말실수의 비밀,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이후 여러분의 대화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이것 하나만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나이 들어 말이 많아지는 것, 이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버릇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뇌과학이 이미 그 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뇌의 앞쪽, 이마 바로 뒤에 자리 잡은 전두엽은 충동을 억제하고 말을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하는 말을 걸러주는 필터이자 브레이크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입안까지 올라온 말도 꾹 눌러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브레이크가 예전만큼 빠르게 힘있게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기능도 달라집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를 또 꺼내고 상대가 지루해하는 눈치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품격 있는 어른과 그렇지 않은 어른의 길이 갈립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알면서도 그냥 당연함으로 방치하느냐, 아니면 그 변화를 직시하고 스스로 다듬어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대전에 사는 72살 이덕수 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은퇴한 그는 스스로 말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 앞에서 훈화를 하고 학부모 상담을 이끌어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대화를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저녁 둘째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아빠 친구분들이 아빠랑 밥 먹는 걸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요. 이덕수 씨는 그 말이 한동안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밤에 누워서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르치는 사람이었기에,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정작 듣는 법을 제대로 익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주는 귀가 아니라
가르치는 입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교단에서는 미덕이었던 것이 식탁 앞에서는 어느새 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말실수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망각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조용히 바꿔놓은 뇌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 평생 살아온 역할의 관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말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잠시 함께 들여다봐 주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서둘러 나가던 출근길이 사라집니다.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던 순간들, 동료와 나누던 점심수다, 나를 찾고 필요로 하던 그 수많은 일상이 어느 날 한꺼번에 끊깁니다. 사회적 관계의 통로가 갑자기 그것도 한꺼번에 좁아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이 오늘부터는 고요해지는 그 낙차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다 어쩌다 자녀나 오랜 친구와 마주 앉게 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 연륜과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나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들을 자랑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들의 진짜 속내는 다릅니다. 나 아직 여기 살아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제발 나를 좀 바라봐줘라고 외치는 마음 깊은 곳의 비명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인간 가장 근원적이고 절박한 욕구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뜻이죠. 그 연결의 통로가 끊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회복하려 몸부림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 회복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연결을 말로 붙잡으려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프고도 냉정한 역설이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입을 열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한 발씩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말이 넘치면 상대가 들어설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 채우면 상대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할 공간이 없는 관계에서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말을 쏟아냈는데 그 말이 도리어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무겁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실수의 두 번째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그 말 속에 어떤 절박한 감정이 숨어 있는지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진짜 해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잠시 자세를 바로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토아 철학의 대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혀는 하나, 귀는 둘을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들으라는 뜻이다. 노예 출신으로 태어나 혹독한 삶을 살았던 그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한 문장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멈춤의 미학을 연습하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문득 이런 감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오래 말하고 있나 싶은 느낌 말이죠. 그 순간 망설이지 말고 멈추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질문을 하나 건네세요. 내 얘기가 좀 길었지? 넌 어떻게 생각해?
이 짧은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말의 주도권을 나누는 것이고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에게 배려 깊은 어른으로 기억됩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서둘러 채우고 싶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야말로 상대방의 진심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말을 멈추는 그 여백이 오히려 대화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말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멈출 수 있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김해에 사는 68살 박순자 씨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게 된 그는 오랫동안 외로움을 말로 채워왔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면 쉬지 않고 이야기했고 전화를 붙잡고 1시간을 훌쩍 넘기는 날도 많았습니다. 혼자인 집보다 말이 있는 세상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슬쩍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요즘 힘든 거 있는데 내 이야기 들으면서 말할 틈이 없더라. 그 말이 박순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으려고 말을 쏟아냈는데 친구는 그 속에서 혼자 외로웠던 겁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는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때 속으로 모래시계를 켜는 겁니다. 3분 동안 내가 말했으면 반드시 그 다음 3분은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이 먼저 박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나 오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박순자 씨가 평생 듣고 싶었던 인정이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둘째, 말의 출구를 여러 곳에 만드세요. 한 사람에게 모든 말을 쏟아붓는 것은 그 관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넘치면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모든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다 보면 그 관계는 조용히 지쳐갑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내가 싫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당이 되지 않아 숨이 막히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글쓰기, 동네 운동 동호회처럼 일상에서 말을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여러 곳에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와 마주 앉는 시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미 다른 통로로 많은 것을 나눴으니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말을 합니다. 그 여유는 혼자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여러 곳에 분산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셋째, 듣는 귀를 훈련하세요. 이것이 셋 중에 가장 어렵고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반박할 말, 이어갈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의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 듣기는 다릅니다. 상대가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고 말 뒤에 담긴 감정을 느끼며 듣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꺼내는 한마디,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두 마디가 어떤 긴 조언보다,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훨씬 깊은 온기를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온기, 그것이 어른의 언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 연결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귀에서 시작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할수록 듣는 귀는 점점 깊어지고 그 깊이가 쌓일수록 여러분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말은 나와 타인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조금 덜 말할 때 그 생겨난 빈자리로 상대방의 마음이 흘러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은 물컵의 이치이기도 하고 사람 사이 관계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참 많이 참으며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사회를 위해 온몸을 바쳐오셨습니다. 자신의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하는 말을 먼저 했고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사정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삼켜오셨을까요? 그 참아온 말들이 이제 넘쳐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억눌렸던 것들이 출구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을 양으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질로 빛나게 할 때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오래 기억되는 말, 말수는 적어도 온기가 담긴 말, 설명이 없어도 진심이 전해지는 말, 그것이 진짜 어른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조용할수록 더 깊이 가 닿습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두 배를 들으라. 그 들음이 차곡차곡 쌓일 때 당신이 꺼내는 말 한마디는 10마디의 무게를 갖게 됩니다. 말을 아낄수록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화의 법칙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향기로운 계절입니다. 오래 살아낸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깊이와 여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내며 겪어온 기쁨과 슬픔,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분들입니다. 그 깊이를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무게로, 설명이 아니라 경청의 눈빛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 품격은 누가 알아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쌓이고 그 쌓임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당신 곁으로 이끌게 됩니다. 억지로 잡으려 했을 때는 달아나던 관계가 내가 여유로워지자 먼저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깊게 찾아옵니다. 품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절제 속에서 빚어지는 조각품입니다. 갑자기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오는 순간 딱 한 번만 멈추고 상대에게 질문을 건네보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바꾸고 달라진 관계가 노년의 하루를 다르게 물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늘 저녁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현자철학당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다짐 하나로 시작됩니다. 잘 듣는 어른이 결국 오래 곁에 남는 어른입니다. 현자철학당은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